이제 이 차는요, 제 차입니다. Hello there. 제 이름이요? 캐스퍼 일렉트릭.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차,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 모토쇼 처음 시작하고 짧게 캐스퍼 일렉트릭의 정리를 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둘러보면서 캐스퍼 일렉트릭은 과연 어떤 차인지,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실내, 옵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캐스퍼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경차죠. 경차에다가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그런 좀 합리적인 차라는 이미지가 있죠.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거는 야, 경차인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캐스퍼는 경차가 맞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차는요, 제 차입니다.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고요. 이제 이 차는요, 소형 SUV예요. 그 이유는 차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경차의 기준 전장이 얼마예요? 3,600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스퍼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95, 그냥 딱 진짜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멈춰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845mm로 전장이 경차 기준을 넘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차 혜택을 왜 포기했느냐? 그 이유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친환경 혜택을 받으면 굳이 경차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캐스퍼 기존 모델과 달리 고급화를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2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캐스퍼에 들어가지 않았던 캐스퍼 일렉트릭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로 HDA, 요게 기존과 달리 들어가요. 원래 기존 캐스퍼는 뭐예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전방 앞차와의 거리만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HDA1이라 해가지고 앞차와의 거리, 차선 유지 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캐스퍼 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이 헤드램프가 벌브로 해서 할로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LED 타입, 그리고 이렇게 네 분할로 되어 있는 DRL에 추가된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장 디자인 보면은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기존 캐스퍼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그 이유는 그릴 디자인도 살짝 변경이 됐고요. 이 위쪽에 있는 요 부분, 요거는 DRL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방향 지시 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통 로고를 해가지고 금형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도 안쪽에 레이저로 홈을 파가지고 불빛을 비춰주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릴은 어때요? 지금 밑에 보면 픽셀 라이트, 픽셀 디자인이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차에 들어가요? 전기차에 픽셀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캐스퍼 일렉트릭도 그릴에 픽셀 포인트가 안쪽에 레이저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라디에이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라디에이터를 약간 디자인 포인트로 많이 사용한다, 혹은 그 안에 센서들을 많이 집어넣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포인트처럼 화살표가 들어가서 HDA1에 들어가는 뭐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픽셀 포인트들이 이곳에 잘 스며들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 단자는 요 앞쪽에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캐스퍼 같은 차는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요? 나이가 좀 젊고 개성 있는 분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충전구 단자인데 요거를 누르면 열려요. 근데 이 누르는 요 위치의 버튼을 알려주는 이 아이콘도 번개 모양으로 새겨놨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개성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포인트들에 재밌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색상이 신규 컬러예요. 약간 이거는 레몬 민트, 약간 레몬 컬러, 약간 레모나 같은 느낌의 컬러이기도 하고요. 저기는 이제 무광 컬러와 약간 좀 주황색 컬러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신규 컬러도 이 차의 색상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왜 그러느냐? 차 같은 경우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만약에 G90이나 뭐 GV80을 사려고 하는데 이 컬러 하면 선택하겠냐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차는 젊은 소비자들이나 시니어들 중에서도 은퇴한 약간 좀 개성 있는 분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화려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휠 디자인 보면 어때요? 17인치 휠입니다.
17인치 휠인데 꽉 차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굳이 그렇게 큰 휠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드레스업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커져야겠지만 17인치 휠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옆에서 봐봐요. 내가 알고 있는 캐스퍼가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나요? 그거는 많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휠 베이스가 무려 25cm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 길어진 거죠. 자, 이런 요소도 바뀌었죠. 원래 캐스퍼 일반 모델은 뭐 있어요? 동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누가 봐도 그냥 아기자기한 아이콘이, 이모티콘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동그란 거를 좌우로 쫙 당기는, 이렇게 쫙 당긴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휠 베이스를 늘렸기 때문에 요 아이콘도 길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층 더 디테일을 다듬어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존 캐스퍼와 달리 고급화를 했다는 게 요런 아이콘에서도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할 거면 요런 요소들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가격이 아직 공개된 건 아니지만 기존 캐스퍼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요소들을 차라리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를 넣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자, 뒤쪽을 보면 어때요? 요게 테일램프,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쭉 들어오거든요. 요것도 파나메트릭 픽셀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쫙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기존 캐스퍼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느낌이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요 밑에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이 밑으로 들어오죠. 요게 방향지시등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위쪽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의 중에 하나는 요건 이제 후방 안개등, 약간 브레이크 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방 안개등을 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할 리플렉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후진등이에요. 요게 후진등. 요거 후진등 아니고요. 요게 후진등 LED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픽셀 포인트가 밑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후방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밑에 없고 뒤쪽에 있는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 다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할 때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캐스퍼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굳이 서라운드까지 들어가도 되나?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자, 수납함도 보면은 조금 달라졌죠.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조금 한결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2열 시트를 펴서 사용을 한다면 트렁크 수납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거의 못 썼거든요. 지금 근데 보면 어때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처럼 커버도 들어가 있고 요것도 이렇게 분할로 나눠져 있어요. 나 이게 필요 없다? 그럼 이게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요 밑에 수납 공간도 따로 있고요. 자, 요렇게 풀 폴딩 됩니다. 그리고 이게 2열 폴딩도 될 때 이 2열 시트와 트렁크 공간이 나눠져 있으면 이게 콩이 파져 있기 때문에 풀 폴딩이 돼도 막 물건 막 등 베기거나 물건이 빠지거나 막 이래요. 하지만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커버가 따로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풀 폴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캐스퍼의 또 다른 장점은 뭐죠? 바로 풀 폴딩, 말 그대로 1열, 2열 시트를 다 폴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1열에 조수석 시트도 폴딩이 되고 운전석 시트도 폴딩이 되는데 요거는 이거 빼면 돼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빼면 1열도 풀 폴딩 시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풀 폴딩 하면은 성인 남성도 여유롭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도 2열의 시트도 달라졌는데 당연히 휠 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2열 공간도 봐야겠죠? 2열 공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놀라운 점이요. 많이 길어졌어요. 휠베이스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저번에 짧게 찍은 영상에 소나타급이라고 했다가 요거 좀 먹고 있는데 소나타급까지는 아니고요. 아반떼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많이 넓어지긴 했습니다. 아니 그냥 베뉴 할까요? 베뉴? 아니 자꾸 근데 진짜 많이 넓어졌어요. 약간 레이가 이게 풀 폴딩이 돼서 레이의 시트가 넓어가지고 그게 장점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레이에 못지않은 공간의 활용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시트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뒤로 눕혀져요. 리클라이닝 시트가 이런 식으로 뒤로 눕혀지는 거죠. 많이 눕혀지지 않나요? 게다가 이 눕혀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당긴 다음에 2열을 눕히면 와,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내 재미난 요소들은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여기 십자가 드라이버 뭐 넣고 돌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아기자기한 포인트와 이 손잡이도 약간 다크 크롬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이 손잡이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도 평탄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고 공간 자체의 활용도가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 단순히
그냥 작은 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실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핸들 디자인도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었던 핸들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많이 바뀐 게 뭐예요? 바로 기어 노브죠. 기어 노브가 원래 망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칼럼식 기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센터 쪽에 수납함이 추가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를 무선 충전 패드 안 쓰면은 다이가 그냥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또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이 차는 V2L, 실내 V2L이랑 실외 V2L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원래 4.2인치 LCD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10.25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이거 CCNC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바뀌겠구나 했는데 CCNC는 아니고 기존과 똑같은 방식, 아반떼와 똑같은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비싸진 만큼 이 CCNC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지금 요즘에 나온 차는 뭐예요? CCNC가 들어가면서 무선 업데이트 다 되고 해서 C타입으로 완전히 다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A타입, USB 타입과 C타입 단자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조수석 원래 통풍 시트 같은 거 잘 안 넣어주잖아요, 경차 같은 경우. 근데 고급화를 목적으로 열선 통풍 시트를 운전석, 조수석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동 시트는 안 들어가요. 전동 시트는 또 빠집니다. 근데 솔직히요, 이 급에 아무리 고급화 된다고 해도 여기에 전동 시트 집어넣으면 그 차 가격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과유불급이에요. HDA 진짜 자율주행 시스템,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후진등도 LED 들어가 있고, 칼럼식 기아, 10.25인치 디스플레이 2개, 이것만 해도 이거 금액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동 시트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바로 요거예요. 프렁크가 없죠. 근데 요즘 프렁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니까 차라리 프렁크를 빼자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 고급화한다면서 왜 엔진룸이 여는 이게 폴대가 아직도 유압식이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유압식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 컬러 어때요? 독특하죠. 드디어 캐스퍼에도 무광으로 좀 화려한 약간 남색의 무광 컬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남성 오너분들도 캐스퍼 오너 많고 여성 오너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레몬 컬러의 민트, 혹은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남색의 무광 컬러가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는 315km입니다. 300km라면 웬만한 곳은 다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력도 중요해요. 경차, 우리가 타고 다녔던 캐스퍼는 어땠어요? 100마력 언저리 턱거리에서 주행했을 때 힘이 막 부족했잖아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기차다 보니까 그동안 캐스퍼에서 단점으로 여겨졌었던 출력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력으로 해서 환산하면 한 104마력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 캐스퍼와 비교했을 때 막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이 짧은 구간에서 한 번에 터져 나온 폭발적인 힘, 이 차이가 실제 주행했을 때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기차는 밟자마자 모든 힘이 한 번에 팍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아마 내연기관의 캐스퍼와 실제 전기차 일렉트릭과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배터리 뭐냐? NCM 배터리가 들어가요. 레이 EV와의 차이점이죠. 레이 EV는 뭐예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 LFP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NCM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충전 속도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NCM 배터리는 저희가 레이 EV 주행거리 테스트 한다고 홍천인가 저기 어디야 영하 15도에 그냥 가가지고 막 추워서 달달달 떨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 충전 속도가 100kW가 넘지 않았어요. 100kW 언저리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마 200kW까지 충전 속도를 받쳐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에서 80%까지 나름 빠른 속도로, 얘가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크지 않아요. 얘가 49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나눠 놓은 게요, 아이오닉5는 얼마예요? 89kWh 배터리 용량이잖아요. 물론 캐스퍼 공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 NCM 배터리의 가장 큰 효율은 주행 거리도 있지만 이 충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충전만 했는데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는 충전 속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NCM 배터리가 효율성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저희가 신차를 받으면 그때 한 번 더 주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컬러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4분할된 DR에 그리고 이거는 좀 시동이 걸려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캐스퍼 일렉트릭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론 진짜 고급화돼서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요거 주행 한번 해봐야겠죠? 시승차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직접 주행을 해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주행도 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영상 마무리할게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